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운동 상태의 변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역학적 평형 상태라 합니다. 이러한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크기와 방향이 반대인 두 힘 F1과 F2를 가와 나처럼 물체에 작용하였습니다. 물체는 각각 어떤 운동을 할까요? 자, 가 물체에 이렇게 두 힘이 작용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가 물체는, 이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지한 이런 상태를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고, 이 가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나 물체를 볼 텐데요. 나 물체도 역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나 물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나 물체는 회전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나 물체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런 상태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자, 가와 나처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해서 이 두 물체에는 힘의 평형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힘의 평형은 이루어졌지만 가 물체는 정지해 있고 나 물체는 정지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힘의 방향과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연장한 것을 작용선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 힘의 방향과 힘이 작용한 작용점 여기 있죠? 이걸 연장한 선을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는 작용선이 같은 지점이죠. 요 힘도 요 작용선, 요 힘도 요 작용선. 작용선이 일치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힘이 작용한 지점과 힘의 방향을 연장한 선, 작용선이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F1이 작용한 작용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힘이 작용하는 작용선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같지 않으니까 그 결과 물체가 회전하게 되고 돌림힘이 작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나 회전의 중심축이 어디인가요? 여기죠. 여기가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팔 길이고요. 뭐 R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도 팔 길이 똑같이 R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회전축에 의해서 힘 F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이 역시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힘 F2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도 역시 반시계 방향이어서 나 물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반면 가 물체는 두 힘의 크기도 같고 힘의 평형도 이루고 돌림힘도 0인 상태에 이루어져서 가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가처럼 뭐도 0이어야 되죠. 힘의 합력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뭐도 0이어야 된다? 돌림힘의 합도 0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가는 성립하지만 나는 성립하지 않아서 가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고 나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 두 식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물체가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엄청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문제를 풀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도 매우 중요한 식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요.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지을 때 예쁘고 아름답게 짓는 것도 좋지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물체, 구조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이죠. 바람이 불거나 주변의 공사로 땅이 약간 흔들린다고 건물 전체가 흔들려서 무너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당장에는 역학적 평형을 이룬다 해도 주변에서 작은 힘이 작용해도 무너지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내진 설계도 하고요. 그러는 건데요. 이번에는 구조물의 안정성, 어떨 때 구조물이 안정이 되는지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두 구조물이 있습니다.
요 구조물과 요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물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났냐면 밑면이 넓게 이렇게 얘를 위치해 놓은 거고요. 똑같은 구조물인데 얘는 밑넓이가 지면에 좀 작은 부분이 닿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구조물은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뭐 흔들리지도 않고 딱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고 힘의 합력도 0인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힘을 약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한 물체는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어요. 나 물체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얘가 어떻게 되느냐? 둘 다 회전을 하게 되는데 가물체는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나요? 우선 여기 지면하고 닿은 요 지점이 회전축이 됩니다. 회전축이고요. 이 가물체의 전체 무게의 중심, 여기가 무게 중심입니다. 이 물체의 중력이 즉 무게가 이쪽 한 지점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무게중심에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지금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는 돌림힘이 작용합니다. 여기가 회전축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팔 길이가 되는 거예요. 팔 길이 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각도가 세타 이렇게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가물체에서 작용하는 돌림힘은 어떻게 되냐면 F 중 L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는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나요? 이렇게 회전축으로부터 팔 길이랑 힘 방향으로 이렇게 감으라고 그랬잖아요. 감은 방향, 요 감은 방향이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되냐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됩니다. 이렇게 회전돼서요. 원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겠죠. 그런데 나물체를 볼게요. 나물체는 이렇게 약간 기울었습니다. 기울어졌으면 여기 지면하고 닿은 요 부분이 회전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이 요 위에 있네요. 요 위에서 작용한 이 힘이 중력, F 중력. 그 다음에 회전축하고 이 힘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세타네요. 역시 이 나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F 중 L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돌림힘이 작용하고요. 자, 그러면 요 회전축으로부터 팔 길이랑 그 다음에 힘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지라고 그랬죠. 회전축으로부터 팔 길이 힘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지면 감아지는 방향이 얘가 돌아가는 돌림힘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나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약간만 기울었는데도 얘는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더 기울어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어느 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가는 원상태로 유지하게 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고 나는 기울어진 방향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죠. 어느 게 더 안정적이다? 가가 더 안정적이다. 가와 나는 같은 물체였는데 왜 가가 더 안정적이었나요? 그쵸.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복원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무게중심이 되도록 아래쪽으로 오게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지면으로 연결한 요 선 있잖아요. 지면의 수직으로 연결한 요 선이 물체의 밑면 상에 놓여 있으면 이 물체는 다시 복원력이 작용해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가 안정적이려면 첫 번째, 무게중심이 되도록이면 지면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무게중심에서 지면에 그은 수직으로 그은 선이 물체의 밑면에 놓여 있어야 된다. 얘는 보세요. 무게중심에서 지면에 수직으로 그은 요 선이요. 물체의 밑면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복원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은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영상도 봐주세요.